용돈 기입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땡땡땡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. 땡땡? 뭐죠? 사실 우리도 가계부 쓰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용돈 기입장은 굳이 안 쓰더라 해도 이것만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용돈 계약서입니다. 용돈 계약서요? 아이들에게 계약서를 써준다는 게 언뜻 감이 잘 안 오는데요. 우리 뭐 부동산 계약서도 정말 평생에 몇 번 쓸까 말까 하고 무슨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. 그런데 용돈을 아이와 부모 간의 계약서로 써보면 이 용돈의 중요성, 경제 개념, 부모와의 약속 다 한 번에 챙길 수 있게 됩니다. 제가 용돈 계약서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. 이겁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 계약서는 행복한 땡땡땡 집의 용돈 계약서이다. 용돈을 받는 기간은 일주일, 2주일 혹은 한 달 정해서 결정한다. 금액은 얼마고 처음 용돈 받는 날은 뭐뭐다.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. 용돈의 40%는 저축. 40% 너무 많네요. 용돈의 몇 %는 저축. 용돈의 몇 %는 기부를 약속한다. 그래서 용돈은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장기적인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용돈 계약서에 꼭 넣어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. 밑에 각주도 달았어요. 저축의 목적은 목돈을 만들기 위함이다. 저축으로는 차후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. 기부금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으나 부모와 상의해야 한다. 이 용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겁니다. 그냥 일방적으로 엄마가 용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가 사용할지를 계약하는 거. 그렇죠. 그러면 어떻게 쓸지를 같이 논의를 먼저 충분히 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아이가 나는 이 정도나 저축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. 조율하면서 그럴 때 용돈을 얼마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가니까 진짜 계약 쓰기 전에 사측하고 노측이 얘기하는 것 같은 협상하는 연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계약서 훈련도 되는 게 저는 이 계약서를 밑에 자녀 계약자 이름 사인, 부모 계약자 이름 사인해서 지장을 찍고 서로 한 부씩 보관까지 하라고 권해드려요. 이거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다가 큰일 집안 다 말아먹잖아요. 네.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가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책임감도 배우게 해야 아이가 용돈을 좀 무겁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. 계약서라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효력을 갖는 것인지 그런 것도 또 깨닫게 되겠네요. 그리고 이렇게 내 이름과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돈 계약의 문구는 하나하나 부모님과 자녀가 상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해야겠죠. 일방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사인해 라고 하면 일반 계약이라서 네, 이런 계약서의 수기 과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이라도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계약서 안에서 또 특이점은 용돈이 부족할 시 고용 계약서의 내용을 따른다. 계약서가 또 있는 거예요? 용돈 계약서, 또 고용 계약서. 네. 왜냐하면 일주일에 10,000원, 일주일에 5,000원의 용돈을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더 부족할 때가 반드시 생겨요. 그럴 때마다 엄마 나 영화 보러 갈 건데 더 줘. 엄마 나 어디 뭐 사야 되는데 더 줘. 라고 하기 시작하면 용돈은 용돈대로 쓰고 엄마 카드는 엄마 카드대로 써서 용돈의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용돈이 부족할 때는 가정용 고용 계약서를 써서 집안일 얼마를 했을 때 얼마를 더 추가할 수 있다. 라는 제2의 별도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. 사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 흰머리 뽑아드리고 아니면은 설거지 하라고 해서 설거지 하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계약서 형태로 만들질 않으니까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머리 뽑았던 거. 줬다 안 줬다. 이거 용돈 줬다 안 줬다 하시니까 내가 이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는 혼란스러워서 나중에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계약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부모님과의 약속이고 나도 지키고 부모님도 지킨다는 그런 신뢰관계도 형성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설거지는 난이도가 한 중간쯤 되니까 1회당 700원의 용돈을 더 준다. 신발 정리는 굉장히 쉬우니까 1회당 300원. 그런데 뭐 세탁기를 돌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이런 거는 1,000원. 이런 식으로 아이와 부모가 합의를 해서 추가로 용돈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집안일을 해본다라는 규칙을 달아보고 그 규칙도 고용계약서로 정리를 하는 거죠.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
무한대로 엄마 나 더 필요해. 맞아, 맨날. 이거 더 주면 안 돼? 아유 왜 또 다 썼어? 또 애교 쓰면 엄마를 그렇죠. 녹죠. 이런 실갱이를 하지 않고 적정 범위에서 노동을 하면 더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것, 그리고 어떤 한계를 지어주는 것,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죠. 사실 커서는 누구에게 쪼를 수가 없거든요. 내가 필요하면 벌어야 되지.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고 크게 되면 나중에 계속 이제 부모님한테 뭐 필요하면은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녹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쓰면 그냥 돈이 없으면 내가 벌어야 된다. 내가 그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될 것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돈은 부모한테 얘기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다. 이 개념을 주기 위해서 용돈 계약서 플러스 고용 계약서까지 하는 거죠. 단 고용 계약서에 주의할 점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돈을 주어서는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자고 나서 이부자리 정리를 한다거나 먹고 난 그릇을 치워놓는다거나 치즈를 한다거나 이렇게 당연히 매일 할 거에 돈을 매겨놓으면 그건 안 돼요. 상전처럼 되는 거죠. 나 그렇죠. 양치 안 할 거야. 돈 안 주면 안 해. 이런 느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적인 집안 살림과 가사 노동에 보탬이 될 경우에 적정 수준의 얼마를 준다라고 해놓으면 아이도 좀 집안일을 좀 눈여겨보고 좀 참여하려고 하겠죠. 그리고 용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스스로 먼저 내가 노동할 것 없나 보게 되겠죠.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이 다 집에서 썼던 방법이라고 해요. 네, 뭐 록펠러 가문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뭐 지붕 위에 쥐를 잡는다든지 좀 어렵죠? 그거 진짜 많이 줘야겠다.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다든지 어떤 일정한 노동을 해야지 용돈을 주는 형태로 스스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경험은 어릴 때 해주었다고 합니다. 오늘 설명드린 용돈 계약서, 고용 계약서 샘플은 아래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블로그 링크 해두었거든요. 무료니까 얼마든지 뽑아서 집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